오늘의 첫 번째 이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이용수 할머니의 최후 통첩. 잠시 뒤 오후 2시면 이용수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합니다. 한 차례 이미 1차 기자회견을 해서 상당한 지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먼저 최소영 교수님. 네. 지난 1차 기자회견 때, 이게 지난 7일에 있었잖아요. 네. 이용수 할머니 좀 그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었죠? 첫째 보면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게 4가지 정도 포인트인데, 첫 번째가 그동안 수요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모금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성공을 했는데, 이 모금이, 이 돈이, 그 기금이 할머니들에 대해 쓰여진 적이 없다. 네네. 이런 말을 해서 그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그동안의 주요 방식이었던 이제 수요 집회를 없애겠다. 나도 참석 안 하겠다. 예, 예. 방식에 대한 문제도 또 제기를 하셨어요. 게다가 네. 또 윤미향 당선인은 정대협 문제를 해결해야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아주 이렇게 또 일관을 하셨고, 이게 3가지 정도인데 마지막으로도 또 대안까지 내놓으신 것이, 이제 이런 식의 운동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정대협 이 문제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한일 양국 학생들에게 네. 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요 메시지는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을 이제 거론한 만큼 이번 기자회견, 2차 기자회견에도 윤미향 당선인에게 나오라 이렇게 제안을 한 바 있잖아요. 예. 그럼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도 참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미향 당선인 보고 그래도 현장에 가서 할머니 말씀 듣고 좀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예. 일단 위안부 할머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참석해 있으면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면 또 기자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할머니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비춰질 요소도 있을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최초의 어떤 의혹 제기라든지 횡령 배임,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아예 그냥 언론하고 접촉을 좀 끊고 잠적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현장에 임하게 됐을 때 기자들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사실은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전 국민이 또 일본에서 극우주의자들도 보고 있는데, 이 위안부 할머니들 전쟁 관련된 전시의 여성 성범죄에 대한 어떤 잔혹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그 운동을 주도해왔던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에서 예. 정작 피해자 본인하고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 또 전 세계인의 눈에 보기도 안 좋다. 예, 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안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생중계를 해드릴 텐데, 지금 이 시각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사실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취재진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호텔로 장소까지 변경한 상황인데, 김경주 의원님 간단히 이번 기자회견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의기억연대 의혹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 거취에 대한 입장, 좀 이번 기자회견 토대로 어떻게 바뀌실 걸로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네네. 당내 목소리가 너무 다양하니까 일단 말을 좀 안 했으면 아꼈으면 좋겠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수사 결과나 조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예,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예. 제가 볼 때는 네네. 이게 이해찬 대표께서 판단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아무리 빨라도 네네. 제가 볼 때는 한 달에서 한 서너 달, 1개월에서 한 3, 4개월까지 지금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지금 수십억에 해당하는 기부금이라든지 정부 후원금,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예. 이 내역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을 수사기관인 검찰로서는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예. 그걸 거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결국 민주당 입장 그대로 이제 지켜보자고 하는 건데, 예. 아주 짧게는 한 달, 조금 보통으로 보면 한 2달, 3달은 그냥 이 상태가 아주 애매한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언론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의혹이라든지 예. 뭐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혹 제기가 있을 거고, 네, 네. 그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어떻게 보면 이 위안부 운동, 전쟁 범죄에 대한 네네. 우리의 순수성이라든지 우리 내부의 문제들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예.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예. 기실 보면 김영춘 의원이 초창기에 적절한 방향을 잘 제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퇴해야 된다. 예, 사퇴하고 예. 시민운동 종사하고 일단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수사 판단을 지켜보고 시민운동 문제가 없다면 시민운동 계속 종사하는 방향으로 가자.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두세 달 이상은 나라가 혼란의 상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지난 19일에요.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이 뭐 만났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두고 이용수 할머니가 윤 당선인을 뭐 안아줬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할머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인하고 있죠. 그 할머니 측 입장에서는 사실은 찾아온 것도 사전에 예고된 것이 아니고 또 조력자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와서 할머니가 그 도와주시는 분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굉장히 할머니 쪽 입장에서는 좀 불쾌했다는 게 방증이 좀 한두 가지 사례가 나타나는 게 네. 그 다음날 바로 또 떠나셨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일종의 좀 윤 당선인이 저는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양쪽의 정확한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건데 네. 한쪽의 얘기만 부각되고 할머니는 그냥 짧게 좀 사실과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하려면 진정한 사과, 이른바 진심을 담은 동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벤트로서 진정성 없이 다가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더 혼란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해결이 아니라 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두 번째 만남, 그 사과라는 측면이 저는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부여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올까 이 측면에서 할머니가 배신자와 배신 당한 사람 뭐 이런 걸 언급하시면서 오늘 자리에 대해 설명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더더욱 오지 않으려고 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왜냐하면 배신자와 배신당한 자가 함께 있어야 이것이 이제 이른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 온다면 본인이 어떤 솔루션을 내놔야 되거든요. 어떤 답과 해명이 내놔야 되는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더 다른 논쟁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오해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뭐 저도 오지 않으리라는 쪽으로 정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대구 인터블고 호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사실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용수 할머니가 자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기자회견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잠시 뒤 저희가 시작되는 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계획이고요. 네. 김경진 변호사님,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후원금 관련된 의혹들 사실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뭐 너무 많은 의혹이 나와서 어디가 어느 건지 지금 뭐 헷갈릴 정도인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의혹 조금 살펴보면 이제 영화 김복동 네. 이 관련해서 후원금을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이게 뭐 해외 상영과 무관하게 후원이 지금 뭐 후원금을 받아왔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예. 이 김복동 할머니 관련된 영화를 해외에서 상영하겠다. 네네. 스위스라든지 미국 워싱턴이라든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주요 도시에서 상영을 하면서 네네. 일본 전쟁 범죄의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그 상영에 필요한 비용, 예. 상영료를 좀 모금을 하겠다고 해서 약 1,800만 원 정도가 지금 모였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1,300만 원 정도가 실제 이제 상영료로 쓰인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네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상영료로 지급된 것은 지금 한 푼도 없다. 예. 그 다음에 배급사 쪽에서 연합뉴스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상영료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예. 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다. 예.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에서 상영료를 물어본 적도 없다. 네. 이제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언론사마다 지금 보도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예,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상영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또 상영료 금액이 지금 얼마로 합의가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의기억연대에서도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고, 예. 최소한 그 모금한 돈이
상영료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정의기억연대에서 다른 활동 자금으로 전용이 됐다. 네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사전에 이제 공지는 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상영료를 모금한다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최초에 공지했던 부분들은 사실과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논쟁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사실 이 논란이 조금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고 하는 것들을 뭔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고 뭔가 내용들이 사실과 달랐고 이후 결과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주장도 엇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부금을 내신 분들, 이런 분들 좀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속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런 게 제도적 투명성과 절차성을 갖추지 않는 한 기부 문화에 저는 굉장한 왜곡을 또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굉장히 정신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이 분노했고 또 여기에 성원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금조차 이렇게 사용이 불투명하게 됐고 또 네. 온당하지 못하게 처리가 됐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 더 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측면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회나 이런 쪽에서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제도화, 기부금과 이런 상금 용처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절차적 정당성 이거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기부금과 관련된 의혹들도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좀 기자회견 내용에 안 담길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최초 기자회견도 그렇고 예. 지금까지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이용수 할머님께서 취해왔던 자세라든지 태도를 보면 네네. 상당히 말을 아끼고 절제하시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내용이 많은 모금 활동이 있었고 학생들 정말 어렵사리 저금통 털어가지고 그 돈을 받았는데 예. 이 돈이 정작 피해자에게는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네네. 이게 지금 할머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을 상대로 대체로 언론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기부금들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위안부 할머님들도 사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네. 이용수 할머님도 구체적인 비리 또는 구체적인 이 사용처를 잘못 사용한 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 제기는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큰 맥락에서 보면 이용수 할머님은 아니 위안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네. 맨날 이렇게 돈만 걷느냐, 예. 맨날 이렇게 후원금만 걷느냐, 너무 돈 걷는 거 후원금 걷는 것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큰 틀에서 이게 운동을 위한 운동이 아니냐. 네. 정작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중에 피해자들에게 정작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고 네. 그 밖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썼다고 하는데 그리고 만다. 네. 그래서 이 운동의 방식이나 절차, 이 내용이 잘못됐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적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이용수 할머님의 어떤 지적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까지는요. 예. 예. 민주당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조차도 아직은 이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과 또 정의연 그 윤미향 당선인에게 대한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뭔가 친일 세력의 공격 이 정도로 좀 내용으로 생각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국민이 냈던 성금과 이런 기부금, 이런 기금에 대해서 용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용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누가 위안부운동 해결 30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친일이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고요. 저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시민운동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그 반일, 어떤 친일 이런 문제로 치환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차피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 대표가 이렇게 일종의 완보이스를 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은 네. 이 문제에 대한 각양각색의 의견을 가진 당내 구성원들이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 과연 그게 민주정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177석의 거대 정당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획일화된 목소리 또는 아주 전체주의적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내 지도부가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예. 보편적인 국민의 목소리, 보편적인 국민의 시각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의사를 어떤 당의 입장을 내놓아야 되는데 물론 극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 집회하는데 그 앞에 가서 뭐 소녀상 철거하라 또 이게
수요 집회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는 일부 극우 집단이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네. 지금 이 윤미향 당선인 사건 우리 이용수 할머니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이 시각과 관점은 그 현장에 있는 그 소수의 지금 극우적인 친일 이 국민들의 그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사태 인식이 만약에 이게 친일파들의 어떤 망동이다, 준동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보편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읽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참 김영춘 의원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는 게 네네. 아니, 국회의원의 가장 본분은 국민들의 세금과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성 쉼터 관련해가지고 이 공동모금연대로부터 회계와 관련해서는 F학점, 네. 빵점 맞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F학점을 준 근거가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돈이 15억 원 가까운 돈이 흘러가고 거기도 구체적인 사업 집행을 한다고 1억 몇천만 원이 나갔는데 영수증을 단 하나도 지금 제출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민운동을 하면서 밖에서 들어온 돈, 자기 돈도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억 몇천만 원을 지출하는데 단 영수증 한 장을 이 공동모금에 제출을 못했다? 예. 이런 사람이 과연 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데 감시할 자격이 될까요? 네네. 저는 그거 하나만 봐도 이게 이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에 상당한 의심이 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당내 진상조사 신속하게 하고 사퇴시키고 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 네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당내에서는 사실은 당대표께서 그냥 이게 당의 혹여 어떤 이 안 좋은 지지율이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보고 그냥 이 논란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방식의 대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시니까 이 당내 진상조사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먼저 이 윤미향 당선자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진상조사를 왜 당에서 안 하고 계속 뭐 외부의 조사, 정부의 조사,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느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지금 김경재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당내에서 이런 의혹이 정말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처럼 네. 이또 공인회계사가 참 전문가가 참여해서 꼼꼼하게 보는 것처럼 정말 정확한 정밀한 것은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렇겠죠. 이릉의 큰 틀에서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네네. 그다음에 이 단체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네. 어느 정도는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 안에서도 검사 출신, 경찰 출신, 또 회계사 출신 이 전문가들 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보면 네. 예. 그분들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현장의 전문가들 보조를 받아서 한다면 이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제기가 되고 근 3주 동안 사실은 쉬쉬 덮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지도부나 여기서는 어떤 해결해야 될 방향성, 처리해야 될 방향성을 안 정하고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썩 시원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조금 좀 우려가 된다. 그런 시각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지난주에도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지도부 회의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거나 물어보면요. 윤미향 당선인과 직접 지도부가 좀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도부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의 키는 윤미향 당선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본인은. 그렇다면 그 본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종용하는 게 저는 당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저는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행태밖에 안 되는 건데요. 네. 당의 지도부가 의지가 있었으면 이게 3주 동안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까지 제기된 언론의 문제만으로도 당연히 기자회견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일부 유리한 매체들만 쫓아서 선택적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의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대단히 계산된 행위이고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도 없고 그런 자세와 각오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어떤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을 사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인데 네. 여기서 공천이라는 걸 우리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하지 못했다면 은근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당은 이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그 공당으로서의 전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거 정말 국민들의 지지, 국민들이 거대 여당의 오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늘 미래통합당이 이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첫 TF 회의 오후에 열 예정이죠. 네. 아마 그 이제 곽상도 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TF가 구성되는 모양인데, 근데 네. 야당이 이것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게 저는 사실 제가 보기에 이게 오히려 지금 약간 엇박자 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네.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지금 어쨌든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는 야당보다도 여당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당이 또 이렇게 해서 뭔가 내놓는 정치 공세라도 치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왜 국회로 끌어들이냐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민주당이 자정능력 혹은 어떤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선행돼야 저는 이 문제가 국민적 동의를 얻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의 저는 역할은 계속 할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의 어떤 해결에 그렇게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야당에서는 사실은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네, 네. 일응의 분석을 하고 의심의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언론으로 흘려주고 네. 언론에서는 취재를 조금 더 해가지고 이게 그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예. 이미 필요한 회계 관련된 영수증이라든지 장부라든지 이런 서류는 검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가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 국가의 품격과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오래가는 문제다. 또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질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갈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검찰에다가 수사팀을 몇 명으로 보강을 하든지 간에 네네. 이건 신속하게 가령 한 달 내에 수사 결과 내놓고 수사를 마무리 지어라. 예. 이렇게 해서 논란의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가부간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도 검사를 하면서 이제 횡령 수사를 해봤지만 네네. 우리 밖에서는 왜 조국 장관 수사 때 예. 검사 뭐 70명이 붙어서 이렇게 뭐 몇 달 동안 탈탈 털었는데 이것밖에 밝혀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예.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게 사람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일일이 하나씩 증거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서부지검에서 이게 검사를 몇 명을 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두면 2달, 3달 가는 게 이게 그냥 일상화된 일입니다. 근데 네. 논란이 가면 갈수록 이건 대한민국의 이건 품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짧게 수사하고 끝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네, 빠른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이제 다음 국회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어떤 뭐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개원까지는 사실은 뭐 개원 협상이 뭐 40일에서 뭐 한 2달, 3달도 걸리니까 뭐 언제 개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기중 불체포 특권이지 개원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체포 특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거는 큰 관련은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논란이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논란은 짧은 시간에 끝나면 끝날수록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국회 차원 국정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예. 예. 왜냐하면 예. 어차피 검찰 수사만큼의 어떤 사실 진상 파악력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그렇게 그 능력이 거기 검찰 수사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도 국회 차원 국정조사 어떻게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아까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당이 TF를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국정조사로 가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 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모든 자료는 검찰이 다 갖고 있는데 검찰에서 이걸 밝히는 게 가장 빠른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저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럼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장기간 방치해버리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외교에서도 굉장히 좀 말하자면 수세적 국면에 몰릴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위안부 운동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도 훼손될 수도 있고 저는 차제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라는 게 굉장히 인류 보편의 공통 가치인데 더군다나 이게 전시 상태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참도 참혹한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치환되거나 이렇게 정쟁으로 정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쯤에서 조속한 수사를 하고 당에서도 빨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결론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가 있고 또 국민의 보편적 공감대를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조금 선제적 관심을 좀 보여주는 거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뭐 최평론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극우 세력이라는 일본의 어떤 뭐 보수 신문들에서는 이미 이 수요 집회라든지 뭐 소녀상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롱하는 글들을 쓰고 뭔가 이제 그 여당이 지적했던 극우 세력들이 좋아하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과연 야당 탓이냐, 민주당 탓이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할머니 기자회견이 오늘은 사실 좀 제가 보기에 폭로전 양상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전 가이드라인을 좀 아까 제시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과연 이게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이 맞느냐. 그러니까 꼭 수요 집회만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맞느냐. 또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한일 양국의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에 좀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좀 더 그 학생들이 그 대승적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전기로 마련하는 교육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것이냐. 이런 좀 할머니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폭로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마 이런 데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오늘 기자회견이 아마 일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정말 이 문제는 저는 정치권이 정쟁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질이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조금 말을 아끼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로 접근해 가는데 결국 저는 책임의 키는 여당이 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아무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각종 의혹이 뭐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오랜 이 위안부 활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이 회계가 투명해야 된다. 그래야 또 이 운동도 더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고 시민단체들도 더 활동을 힘 있게 할 수 있다. 이 점인 거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보조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성금이 들어왔고, 정말 이용수 할머니 말씀대로 학생들 저금통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국민의 마음이 사실은 여기에 모였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적어야 될 거 적지 않고 지출해야 될 거 불분명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돈이 지출된 흔적이나 추정할 수 있는 상황들은 엿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만 진정하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인권운동의 역사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바람들입니다. 네, 지금 2시로 원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가 현장에서 좀 지연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더라도 할머니가 좀 뭐 건강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 수도 제한한다 이렇게 뭐 전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넓은 장소로 옮겨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돈과 관련된 의혹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건데 오늘 저 기자회견장에 윤미향 당선인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뭐 정의연 관계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저 자리에서 뭐 관련된 해명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추가로 어떤 더 의혹을 제기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정의연 관계자가 저기서 해명하는 것은 그 어떤 시간적, 절차적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제가 보기엔 정당성을 획득하기가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건 윤미향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할머니가 뭐 새로운 건을 가지고 폭로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어쨌든 피해자 중심주의를 얘기했던 정대협이 과연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해 왔는가 돈을 받겠다는 할머니들이 계셨다면 그 할머니들 목소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수요 집회가 언제까지 수요 집회로만 갈 것인가 그러면 일본에서 받아야 될 사과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폭넓은 논의 다시 말하자면 운동의 방향성과 목적성에 대한 그런 논의까지도 사실 했어야 되는데 정대협이 못했다는 말이죠. 그런 점을 아마 좀 지적하실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폭넓은 논의는 이제 국민적 차원에서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위안부 운동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성을 한번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자. 저는 할머니가 굉장히 좀 이게 이제까지 했던 맥락상으로 놓고 보면은 1차적 기자회견, 또 2차에는 윤미향 당선인이 불쑥 찾아간 이제 이른바 사과의 만남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자회견 할머니가 상당한 준비를 하고 나오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뭐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폭로성 그런 발언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과 함께 윤미향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뭐 지금 사실 지금 한 26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나도 사실 현장에서 지금 뭐 조금 지연된다는 소식 말고는 들어오는 게 없어서 지연되고 인사인데 오늘 어쨌든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뭐 사실상의 최종 통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이 논란의 종지부가 될까요? 아니면 논란의 재시작이 될까요?
재시작이 된다고 봐야죠. 어차피 이 부분은 윤미향 당선인이 즉각 사퇴를 하거나 예. 또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명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해 주거나 예, 예.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만 종지부가 찍어질 터인데 오늘 기자회견이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이 증폭되고 계속되어 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걱정되는 것이 이게 뭐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논란이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싸고 정치권으로도 좀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21대 국회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 또 다른 정쟁의 요소가 될까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자, 그렇게 21대 국회가 지금 국민의 많은 기대와 성원을 안고 출범을 하는데 출범 일주일을 앞두고 윤미향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자, 야당의 제일 첫 21대 국회 작업이 윤미향 TF 구성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정말 21대 국회가 4차 산업,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관한 엄중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출발하는 여야 협치, 대통령께서 바로 지금 이번 주 후반이죠.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같이 협치를 논의하신다는 그런 네. 상황에서 이게 지금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거대 여당이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당내에서 아무 말 하지 마라. 결론 나올 때까지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저는 이게 공당이자 민주정당의 모습인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21대 국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현재적 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주 국민에게 좀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제가 보충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이 이제 태스크포스 구성해가지고 자료 받고 이제 검토한 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언론에 릴리즈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네. 다행인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무슨 이렇게 이 점을 핵심 의제로 개원의 핵심 의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예. 그래서 다행히 어떤 상임위원장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상임위원장 분배라든지 이런 몇 가지 조건이 되면 개원 협상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문제는 우리 언론과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상당히 무책임하게 반응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반응을 안 한다고 하는 이런 지점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 개원 협상이 이 문제 때문에 크게 늦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뭐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은 저희가 시작되는 대로 다시 생중계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